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실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의 눈높이를 올리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과 실행력을 올리기 위한 마인드를 세팅하는 시간,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동산 경제 이야기 투시경 시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임장을 갈 때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는 합니다. 의외로 임장을 가면은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정은 가득해서 막상 임장을 갔는데 임장을 계획 없이 갔다가는 그냥 동네나 한번 살펴보고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힘들게 시간을 내서 임장을 떠났는데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임장을 가는 이유는 현장을 보러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지역 중개사 사장님들을 만나거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특정 장소에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온전히 부동산 현장 임장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아가서 임장을 했다면은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주택이나 토지 임장을 가게 되면 보러 간 부동산 인근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죠. 역세권, 학세권, 개발 계획, 용적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 정도 정보는 요즘엔 손품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임장을 가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들은 미리 손품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우리가 왜 유럽의 고딕 건축물들을 보러 갔는데 이 건축물의 건축 양식과 역사를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갔다면은 그 관광지를 보는 맛이 나겠죠. 내가 아는 정보와 맞춰보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임장도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방문만 한다면은 나에게 온전히 느껴지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정보란 말씀드린 공시되어 있는 정보들, 그리고 개발 계획이나 호재들, 토지 임장을 가신다면은 용도 지역, 지목 등 토지의 공법상 다양한 정보들을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가야겠죠. 중요한 것은 적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기록해온 중요한 정보들도 대입을 시켜보면 더 재밌고 확실히 와닿으실 겁니다. 내가 보러 간 부동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저 앞쪽에 지하철이 생긴대, 이런 정보를 미리 손품을 통해서 알고 임장을 갔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지나치지는 않게 되겠죠. 만약 상권을 보러 갔다면은 이쪽 골목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그 골목에 있는 상가들을 더 주목하게 되겠죠. 저는 현장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극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현장에서 거주자가 돼서 내가 알아온 정보들을 대입시켜 보는 것입니다. 역하고의 거리가 50m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50m가 내가 다니기 편리한 길인지 아니면 오르막이 있거나 밤이 되면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야 하는 길인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곳은 아닌지 오감으로 느껴보는 거죠. 임장 오기 전에 지도로 먼저 살펴보았을 때 지하철역까지 100m 거리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보았을 때 꽃길이 활짝 핀 오솔길이냐 가로등이 하나 없는 어두침침한 골목길이냐의 차이는 투자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아파트 정문에서 나가서 100m 안쪽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기 좋은 환경인지 실제로 느껴보고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로드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이 주는 분위기는 오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장 임장을 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 입장으로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도시를 임장 가셨을 때 내가 잘 모르는 지역에 임장을 가신다면은 저는 그 인근에서 하루 정도 숙박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빨리 볼 거 보고 급한 마음으로 집에 갈 생각을 하는 것보다 1박을 해보면서 보려고 했던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밥도 먹고 나와서 산책도 해보고 진짜 그 동네 주민들처럼 그 지역 일대를 양껏 느껴보는 것이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동네를 느껴보면 그냥 급한 마음에 임장을 왔던 때보다 더 많은 것이 느껴짐으로써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부동산은 투자처이기 이전에 주거나 사업장, 사람들이 활용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이 분명 존재합니다. 부동산 현장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않고 오직 역세권, 학세권, 개발 호재 등을 보고 결정하기에는 이제는 투자로서의 변별력이 없겠죠. 부동산은 생각보다 고차원의 투자처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고가의 부동산들의 특징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노인이든 아이 엄마 아빠든 미혼 남녀든 그 어느 누가 그곳에 거주를 해도 편리하면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산재한 부동산일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은 곳, 즉 교집합이 많은 곳일수록 당연히 금액이 높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부동산은 이미 비싸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부동산은 이미 비싸져 버린 완벽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투자라면 완벽해질 부동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겠죠. 보통 우리는 시간을 내어주고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들이 점점 완벽하게 가시화가 될수록 그 부동산의 가치는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와 부동산의 가치는 반비례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시간을 내어주고 아직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향후 가치가 오를 곳을 투자를 해야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저는 본인에게 맞는 부동산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이 참 추상적이죠. 본인에게 맞는 부동산이란 금액이나 상황에 맞춰라 라는 말도 있겠지만 이건 맞추기 싫어도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내가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한테만 맞는 부동산이라면 투자성이 있겠어요? 라고 되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어차피 꼭 지출되어야 할 거주의 비용으로 투자까지 할 수 있는, 투자와 거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것이죠. 어느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아파트는 대체로 많은 부분 거주의 장점을 가졌지만 몇 개의 중대한 단점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거주와 투자하기를 꺼려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들은 이 부동산의 단점을 크게 고려하지만 나는 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개의치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의 요소들은 다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나와는 성향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은 기피하지만 나는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 아파트가 가진 다른 장점이 나에게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다면은 일단 그 부동산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일 테니까 전월세도 잘 나간다고 하면은 임대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니 꼭 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다고 해도 투자로서는 괜찮겠죠. 어찌됐건 내가 이곳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거주를 하든 임대를 주든 내가 생각한 보유기간이 있을 텐데 만약 거주를 한다면은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 지출돼서 투자도 겸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줄여주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기도 더 수월하겠죠.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를 하는 동안, 바꿔 말해서 나의 돈과 시간을 내어준 동안 그 몇 개의 단점이 바뀔 여지가 있다면은 이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된 곳이어서 녹물도 빨갛게 나오고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아파트일지라도 학군이 좋고 역세권 아파트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아파트라면은 수요가 있겠죠. 나는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해도 상관없고 차도 없어서 주차장이 협소해도 상관없어. 요즘 필터도 잘 나와서 필터 끼고 생활하면 녹물 걱정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나는 아이가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맞는 아파트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의 카테고리는 아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더 이 아파트를 선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오래되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녹물이 나온 단점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점이 사라지고 장점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단점이지만 나에게는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비로소 주택의 순기능인 성공적인 거주, 만족스러운 거주,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은 몬테크라고 하지만 나는 몬테크가 아니니까요. 또 다른 부분은 다 만족하고 좋은데 지하철이 없는 곳, 하지만 나는 차가 있어서 거주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추후 지하철이 계획되어 있는 곳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음마아파트를 예로 들었을 때 강남권에 입지 좋고 학군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인 아파트가 오래돼서 거주가 불편하고 주차도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사지 않을까요? 이곳이 투자처로 유명한 이유는 하나뿐인 단점인 노후된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신축 아파트로 변모한다면 그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만 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일대의 최고의 아파트로 환골탈퇴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그래도 실거주가 편하지 않죠.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주를 하기에는 층간소음도 심하고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무시 못할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아파트가 너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임대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은 재화이지만 삶의 터전입니다. 결국 실거주하기 좋은 곳은 투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거주하기 좋은 곳이라는 건 객관적 혹은 주관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보통 범주의 인간이라면은 좋아하는 것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은 금액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강뷰가 잘 나오는 신축 아파트에 학세권, 역세권 아파트를 싫어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풀옵션에서 살 수는 없을 테니까 자동차를 고르듯이 가격에 맞춰서 옵션을 고르는 선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 투자는 주관적인 성격을 띠게 되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부라는 상황이라면은 다른 옵션들보다 학세권, 초품화라는 옵션이 중요할 테고, 직장인이라면은 업무 지구와의 통근 거리가 중요할 것이고 역세권이 중요할 것입니다. 1인 가구라면은 인근에 상권들이 많은 곳을 선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년층이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이라면은 대형 병원이 있거나 손주들과 같이 산책할 공원이 많이 있는 곳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선택 선호도는 주관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비슷한 나이, 자산 현황, 종사하는 산업,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 선택하는 부동산 성향도 나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자산 현황을 고려해서 최선 중에 최선을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비슷한 자산 현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가지기 위한 경쟁자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정했다면은 그 지역 인근을 로드맵으로 살펴보고 여기서 몇 분 거리인지, 학교는 근처에 있는지, 인근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토지라면은 그린벨트는 아닌지, 절대 농지는 아닌지, 맹지는 아닌지, 이러한 공시된 정보들은 이미 임장 전에 손품으로 살펴본 상태여야 합니다. 현장에 임장을 가서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정보들은 이미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임장을 간다고 해도 모든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들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도 임장은 꼭 가라고 하는데 임장이 중요한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결국 뭘 어떻게 임장을 하라는 것이냐, 이런 물음표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여기 좋은데 한번 둘러봐야겠다, 이런 임장이 아니고서야 미리 알아보고 계획해서 가는 임장은 확신을 가지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투자 가치는 이미 손품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 정보나 주요 정보들은 이미 공부 단계 그리고 손품 단계에서 거쳤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임장을 가시는 것인데, 임장을 가시면 일부러 투자 가치를 찾기 위해서 뭘 새롭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그려온 밑그림에 색을 칠한다는 생각으로 무슨 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맞춰봐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공부하면서 상상했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곳의 주민이 되었다는 상황극을 하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20대라면, 아이가 있는 3040 부부라면,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손주와 함께 산책할 곳이 필요한 60대라면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공감해 보면서 다양한 세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많은 곳인지, 즉 부동산 요소의 교집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연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세대를 경험한 중장년층이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인간에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 중장년층은 소위 말해서 딱 보고 계산이 서는 것이죠.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말 그대로 젊어봤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계산이 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감 능력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운다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문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시게 되면은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주민들도 구경해 보시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놀고 있는지도 보시고, 주부들이 마트로 장을 보러 가는지, 동네 슈퍼로 장을 보러 가는지, 지역 시장으로 가는지도 보시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들어가서 많은 세대를 이해해 보려고 해보시고, 나아가서 나도 여기서 살고 싶을까, 살 수 있을까를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살펴보고 임장을 끝난 후에 다시 투자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찾아보신다면 분명 본인에게 맞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